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.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아이를 낳겠다 안 낳겠다 하는 거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, 아이 엄마가 된다라는 행복감은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. 아이가 물론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.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절에 뭘 제일 후회할까? 내가 90살이 됐던 뭐 100살이 됐던 아니면 70살이 됐던 이제 뭐 곧 죽음이 다가온다 할 때 그때 뭘 후회하시겠습니까? 그때 내가 상무를 왜 승진을 못했을까? 내가 왜 대치동에 그 아파트를 안 사뒀을까? 이런 건 아니랍니다. 그때 내가 왜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만들었을까? 내가 왜 아이의 소풍에 안 따라갔을까? 그때 아이하고 휴가를 왜 떠나지 못했을까? 왜 아이랑 더 신나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하지 못했을까? 아이들이 기대하는 엄마도 어마어마한 슈퍼우먼이나 어마어마한 천사가 아니라 미안해, 엄마도 그건 잘 못해. 그래, 엄마도 이건 좀 힘들다. 응? 근데 같이 한번 해볼래? 라고 솔직하고 따독거려주고 이런 엄마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걸 하러 가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good enough, 충분히 착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훌륭한 직장인이자 훌륭한 어머니라는 자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. 자긍감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. 근데 그 자긍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끊임없는 나 스스로에 대한 칭찬에서 나옵니다. 수시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. 난 좋은 엄마야. 난 잘할 수 있을 거야. 멋져. 이런 얘기를 스스로 막 아보가루를 막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잘 되기를 누가 바래요? 동료들이 바랄까요? 인경아 잘 돼야 돼. 잘 돼야 돼. 가로 열고 나 잘 된 다음에 가로 닫고 이거예요. 여러분 잘 되기를 기원하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덕담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덕담을 해주시고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30년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워킹맘으로서의 팁을 하나 꼭 하고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하루에 30분만은 30분도 길다면 적어도 한 10분만은 몸과 머리를 텅 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. 뭐 그거 해서 뭐 하게요? 아니에요. 그냥 가만히 비워두는 거죠. 몸을 납작하게 해서 몸 기능 다 빠져나게 해독, 디톡스가 되게 만들고 뇌에 있던 나쁜 기억, 스트레스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. 그게 다 비워졌을 때 비워야 채워집니다. 쥐고 있지 않아야 다시 쥐어집니다. 그래서 15분에서 30분만이라도 부디 몸과 머리를 텅 비우는 시간만을 갖는 훈련. 그게 아침이 되셔도 좋고 저녁 잠들기 전이돼도 좋고 낮에 회사에서 점심 좀 일찍 먹고 들어와서 휴게실에서 누리셔도 좋고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나의 시간을 만드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지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배터리 충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그것은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. 저도 그걸 못해서 50년을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성격으로 생각했는데 막 여기서 뜨끔뜨끔하고 속에서 보니까 쓸개 염증이 이렇게 차였다고 돌이 찼다고 해갖고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쓸개 없는 인간이에요, 저는. 근데 그 이유가 머리로는 스트레스 안 받아서 나는 괜찮아 하지만 몸이 다 기억하겠던 거예요. 그래서 쓸개 없는 인간이 안 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기 전에 비우는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11년차 직장맘 권유정입니다. 저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 9년차 차수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5살 여자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. 뱃속엔 12주 아이도 있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. 손을 드시거나. 예. 저는 곧 2돌이 되는 딸이 있고요. 아이를 보면 같이 함께 못 해줬다 이런 느낌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아요. 분명히 기자님께서도 이제 딸을 키우시는 과정에서 어떤 좀 큰 고비나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갖게 되는 뭐 어떤
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떤 경험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또 좀 잘 극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려주신다면. 예. 뭐 매 순간이 늘 고비죠. 뭐 사춘기도 오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숙제도 하고 뭐 등등등등이죠. 게다가 저는 외동 딸 하나고 저희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제 딸이 좀 제가 늦게 결혼한 데다가 해서 차이가 나서 요즘 어떤 게 좋은 학원인지 모르고 방학 숙제도 보니까 거기에 만들어 보시오.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개학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방학 숙제장 하나 들고 갔는데 딴 애들은 막 바리바리 박스를 들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만들어 보시오를 가져오라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제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도 하지 않아서 정말 그 아침에 막 정신없이 눈 떠가지고 막 전기밥솥 잘못 누르면 취사를 해야 될 걸 보온을 해서 이상한 떡덩어리가 들어있어서 한여름에도 그걸로 죽을 써줘가지고 보냈던 적도 있고 매 순간이 뭐기도 합니다.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가 뭐 가출을 한다거나 성적이 뚝 떨어진다거나 무슨 뭐 저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었어요. 그러니까 문제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은 제가 훌륭한 엄마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제가 딸한테 잔소리를 정말 안 해요.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기대치를 전혀 거의 갖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는 3살이니까 달려야 돼. 뭐 너는 4살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. 이게 없고요. 왜냐하면 언젠간 할 거라 생각. 그러니까 병적인 그게 상황이 아니라면. 그럼 너는 서울대를 가야 돼. 뭐 넌 어찌해야 돼. 그게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우리 친오빠만 해도 뭐 서울대 무슨 뭐 박사인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격이 훌륭하거나 행복도가 높지는 전혀 않아요. 이 정신없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행복도가 좀 높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아이기를 바랬어요. 그래서 그 평화로운 아이란 건 내가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 2살짜리나 정도면 막 물고 빨고 뭐 이러면은 그거여서 아이가 엄마가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면 아이도 엄마한테 관대해져요. 당신이 나한테는 기대를 하지 않으니 나도 엄마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겠어.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 고비고 뭐 제 딸은 뭐 공부를 막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게 아이의 타이틀이 제 타이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우리 아이가 뭐 박사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합니까?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우리 선생님이 너한테 질문 안 시켜요. 뭐 이러더라고요. 아마 극성 엄마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. 근데 그래? 그 엄마 너 누구는 시키지? 걔는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러고 싶은 마음이 혀끝까지 왔으나 저는 유라야 너는 그 손 왜 들었어? 네가 아니까 들었지? 했더니 그럼 네가 알면 됐지. 알면 됐고 모르면 쌤이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이렇게 참 착하게는 됐는데 걔도 좀 모질지를 못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행복해해요.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. 막 이렇게 성취욕이 좀 있고 막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됐지 뭐 이런 식이어서 내가 좀 잘못 키웠나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제 케이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가 요만한다고 해서 뭐 얘는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어쩌는가 엄마의 조급함을만 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. 아이 때문에 느끼는 피로감, 아이 때문에 느끼는 속상함,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 감정을 배제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. 화가 나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. 애 때문에. 너 이랬어. 근데 그 화가 대부분은 진정한 화가 아니라 내가 난 화를 아이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오늘 부장한테 깨치고 온 날은 애가 조금만 해도 너 왜 이렇게 안 씻어놨어? 이렇게 화가 나게 돼 있어요. 근데 부장한테 칭찬 들은 날은 안 씻었네 이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.